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저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예상을 했다시피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돈을 계속해서 풀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물가 급등은 일시적이다라고 아직까지도 바득바득 우기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번 주부터 이와 같은 답변을 예상했었다라는 듯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오늘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달러는 큰 폭으로 하락, 미국 증시는 한때 좀 더 올랐었으나 장 마감이 다가오자 조금씩 떨어지면서 혼조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31,000달러 선까지 밀렸었다가 지금은 32,700달러 선까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 의장의 발언이 비트코인에게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소식들을 한 번씩 또 쫘라라라라라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 미국 재무장관이죠. 무누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문제는 없다라고 최근에 CNBC에서 밝혔고, 다만 비트코인은 규제가 돼야 된다. 이 비트코인의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이 핀테크와 금융 분야에서 많은 활용 사례를 창출해낸 것이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본인 지갑이 아닐지라도 와이프나 가족 지갑에 정해놨을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업비트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비트의 수상한 해외 법인,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한국 본사가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중이다. 참고로 업비트 해외 법인들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직원들은 물론 코인 거래를 관리할 서버나 컴퓨터 등 장비도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업비트 이 자식들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수사당국에서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외에 여러가지 양아치 짓거리도 한 번씩 조사를 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은행들의 암호화폐 실명 계좌 발급 조건 중에 이런 식으로 사기라든지 불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자, 이러다가 비썸하고 업비트 둘 다 실명 계좌 잘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충 벌금 내고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어 소식. 올해 들어서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장 90% 이상을 폐쇄시키는 데 성공한 공산당이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중국 안후이성 암호화폐 채굴 업체들에도 운영 중단 명령을 찌그렸다고 합니다. 채굴 업체들 중국 탈출 가자. 다음으로는 계속되는 바이낸스에 대한 압박. 몰타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경고를 날리면서 바이낸스 보고 야, 니네 우리나라에서 운영할 만한 권한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폴란드 역시 자체 경고를 내리면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규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당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이낸스와 관련된 어떤 기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남겼다고 하는데요. 자, 바이낸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세 들어서 45%까지 회복이 되었다. 올해 한때 70%까지 올라갔었던 비트코인 도미넌스 40%까지 떨어지면서 신나는 알트장을 열어주었었는데요. 최근에 40에서 45%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불과 5% 상승했을 뿐인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파김치가 돼가지고 축 늘어진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물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가지고 나는 토마토 말과 동의하지 않아, 나는 나만의 의견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해드린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각각 필요에 맞게 필터링을 거쳐가지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 유니스왑에서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었다는 소식인데요. 유니스왑 버전 3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옵티미즘에서 알파 버전 출시. 뭔 소리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장성과 속도가 개선이 되었다. 유니스왑을 전에 활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번 스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래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바로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엄청난 속도와 비용 절약까지 앞으로 서비스가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히 엄청난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눈앞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에 관련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내에서 조만간에 해외 거래소 이용이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스왑 프로젝트들,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어제는 비트코인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죠.
이더리움 상위 10대 고래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이더리움의 20.58%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축적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더리움의 2.12%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고 하네요. 전체 공급의 2.12%니까 꽤 많은 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은 고래가 아니라 이더리움 돼지들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들이 이렇게 모으는 데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살포시 기대를 걸어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에서 캐나다에 이어 비트코인 ETF에 이은 이더리움 ETF도 승인이 됐다고 하네요. 신청한 회사 이름은 QR 캐피털인데요. 그들은 본인들이 중남미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라고 당당하게 자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바 축구에 의해서 삼바코인 가나요 브라질 ETF 승인. 브라질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남미 국가들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어제 2,000달러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 하락형 쐐기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위로 가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될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중립적인 상황이다라고 렉트캐피탈 분석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닷컴에서 발행되는 NFT들 같은 경우는 크립토닷컴에서 발행되는 지갑들에서 지원이 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나왔었던 정보들 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관련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는 정보가 나왔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블랙락의 CEO 같은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상큼한 레리 핑크죠. 자, 물론 그 핑크가 그 핑크는 아닙니다만 한국말로는 그냥 핑크예요. 이 상큼한 남자, 뚱한 표정을 지으면서 장기 투자자들, 다른 기사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에 나왔었던 조사들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의 장래가 촉망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발언을 했었던 레리 핑크 씨,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소매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밈 주식과 비슷한 등급으로 분류하면서, 그러니까 쩌리 주식들과 비트코인을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 은퇴연금, 연기금, IRA 등등에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낮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라를 치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몇몇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관심과 그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레리 핑크 씨는 한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는 정말 무엄하게도 감히 비트코인을 밈 주식에 비교를 하는 등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한 가지 예측을 해보자라면은 얼마 전에 구라하임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40만 달러 가치가 있다라고 해놓고 10,000달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핑크 양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핑크 씨가 뻥카를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일례를 봤을 때 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바로 블랙락입니다. 자, 과연 핑크씨가 보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진실은 어떤 것일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이번 주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중대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었던 파라과이 의원들이 준비했었던 것 중에 일부가 유출됐다라고 합니다. 일부라고 저는 들었어요, 일단. 그래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들이 규정한 법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도 신고를 해야 되며 가상자산에서 파생된 사업의 법적 확실성을 확립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연히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지금까지 나온 소식만 봐서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전혀 놀랍지 않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을 더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파라과이가 구라과이가 되는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해서 SEC가 놀랍지도 않게 위즈덤트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SEC는 앞만 봐도 이거 승인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죠. 이미 사실 신청된 12개에 대해서 승인 연기 결정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씩 뿌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트코인 소식.
어제 또 재미난 움직임이 한 가지가 있었죠. 9년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비트코인 740개가 갑자기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소유한 비트코인일까?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잠깐 관심을 가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들고 있는지 몰랐었다가 이제 찾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740개.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인투더 블록에 의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을 1개월 미만 보유하고 있는 주소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이후 무려 59%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줄면서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투기 물량도 크게 줄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타 치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쫙 빠져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반면에 비트코인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숫자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장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된다라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이어서 글래스노드, 센티멘트에 이어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토큰뷰가 최근 일주일 동안 암호화폐 거래소들로 유입된 비트코인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말인 즉슨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비트코인 매수세도 똑같이 감소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실제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으나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 한 트위터 사용자 Ear of the Bull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고래가 비트코인 6,000개를 6만 달러 근방에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고래는 3만 달러 근방에서 비트코인 17,000여 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고래들은 이어지는 상승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희망 회로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온체인 전문 분석가 윌리 우는 이야기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기반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다음 강세장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펀더멘탈은 개선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다음 신고가는 15만 7천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비트코인 1억 가자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시간 문제라고 하네요. 자, 과연 어느 세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약간의 조바심이 나기도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중요 추세선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 검은 선, 이 추세선 같은 경우는 지난 489일 동안 이어져 왔었던 추세선인데요. 조만간에 이 추세에 다다르게 되는 비트코인, 추세를 깨고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저번처럼 추세를 타고 점프를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MACD나 RSI를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하락형 채널에 바닥에 맞고 이 34,000달러대까지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분석가들은 반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몇 년 전쯤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3,000달러로 뚝 떨어졌던 것처럼 그때가 생각이 난다. 지금 3만 달러대에서 개기고 있는데 이러다 뚝 떨어진다라는 그런 불안한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반면에 2019년도에 3,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하게 더 떨어진다라고 하지만은 이 상황을 딛고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분석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놓고 비트코인의 떡상을 예상하고 있는 유명 분석가가 2명 있는데요. 크립토벌브랑 케일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케일로 같은 경우는 프랙탈을 대비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최근에 분석을 내놨네요. 정말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가게 된다라면은 올해 안에 10만 달러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단 5만 달러 위로만 올라가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었던 이런저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순대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평안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